3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죠. 오늘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면서 첫 일성으로 내각 총사퇴, 예산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현 정부에 칼날을 세웠죠. 그러면서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최근 정부발 의대 증원 움직임에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알맹이가 빠졌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를 확정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민생협치회담, 그 양자회동을 제의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가결파 징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징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늘 이 대표의 복귀 일성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정bun기 교수님. 예. 자, 뭐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해 버렸네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예. 뭐 김기현 대표가 참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해 있죠. 예.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하여튼 그렇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서 포인트는 잘 잡았다. 경제 문제. 지금 뭐 사실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그러면 야당은 제대로 그동안에 견제 세력으로 잘 했느냐. 법원 들락거리다가 야당도 뭐 일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연금 계획이라든가 뭐 굉장히 중요한 출산율 대책 굉장히 중요한데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집권 여당이 손 놓고 있고 야당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출산율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방이 무너지고 대학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무너지고 완전히 이게 저 나라가 지금 나라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뭐 저 유승민 전 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이게 이름으로만 이렇게 내각 총사퇴 뭐 예산 원칙 제고 되게 폼나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수회담 문제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도 만나라고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서 만나기는 뭐하고 또 그 옛날에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야당 대표니까 김기현, 이재명, 윤석열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라. 왜 범죄자라고 얘기하면서 안 만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났으면 좋겠고 가결파 징계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미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결파는 징계를 해야죠. 자기 당의 대표를 향해서 온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저격하는 건 물론이고 그 투표 행위에 있어서도 해당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큰 틀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덮고 가자는 건데 이 원칙적으로라면 뭐 문제가 될 것 같고 개딸들이 또 얼마나 자기 그 보스의 말을 수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도 이 방송에서 뭐 5월 달부터 그 영수회담 필요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거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3자 회동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를 했잖아요. 김조 소장님. 예.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되겠어요. 저는 그 대통령이 재보궐 이후에 제 일성으로 실제로 이 이야기를 직접 국민 앞에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당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로는 약속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라는 체감을 하려면 구체적 일정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일정이 나오지 않고 또 외국 나가버리고 뭐 이래 버리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어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참모들 이끌고 한 이야기 남 이야기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의 현재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려면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 번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취임 100일 달에 약식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해요. 국민 앞에 보고해야죠. 만나서 국민에게 직접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좀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 어떤 앞으로의 플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대국민 기자회견이죠. 그러니까 기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획기적 뭐 결단이 필요한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 참 아쉽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어쨌든 저 당무 복귀 35일 만에 첫 일성으로는 잘 정제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 종선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부 분열을 막아야 돼요. 내부 분열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당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요소가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징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반사 이익을 안 줘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상대당이 도움을 받는 걸 안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능한 중도 통합적 요소에서 중도 통합적 그 성격을 가진 유권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혁신입니다. 당의 혁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안 해야 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분명하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결파라고 해서 특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론이 결정됐다라면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데 당론 결정이 아닌 형태의 당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의기관에서는 근거적 당론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징계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당내 이런 목소리 높은 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앞으로 당을 운영해갈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된다. 이런 당의 노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로 생각하면서 실제 당의 운영은 이렇게 하합하고 포용해가면서 큰 길을 가야지 이것이 그 어떤 작은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막 좌우되면 결국은 당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일성을 잘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은석 의원님. 네. 3자 회동 역제안 이거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그 기조대로라면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형식도 명칭도 좀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뭐 군사독재 정권 시절처럼 거의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단판 짓듯이 전국을 운영하던 그 시절에 어울리는 회동의 형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 구성상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전혀 만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가 형사 피의자 피고인인 것과 야당 대표인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을 두고서 범죄자를 대통령 어떻게 만나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냈어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바지 사장을 내가 왜 만나냐 이거 자업자득 한 겁니다. 그동안에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했던 메시지나 발언들을 보자면 그런 면에서 굳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질을 기하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자 이걸 역제안한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역제안 받아야죠. 지금 올해 예산도 그렇고 법률안도 그렇고 현 정부가 국정운영 성과를 이제 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야당이 협조 없이 실현 가능한 게 국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예산 투쟁을 들고 나왔어요. 전면 재검토하겠다.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형사 피고인이고 뭐 피의자고 이런 거 뒤로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래서 뭐 수사를 늦춰주거나 봐주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때문에 그것과 정치는 별개의 문제다. 근데 대통령이 그걸 섞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단독 회담이 아닌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는 성사돼야 되고 성사돼야 지금 꽉 막힌 전국에서 뭐 하나라도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원영섭 단장께 질문 드릴게요. 좀 기여미 장군님이 긴 댓글인데요. 대통령, 국힘이 현재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보여요. 민생을 챙기려면 여야 국회를 정상화해야죠. 그러려면 야당 대표가 과거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만나야죠. 만남 뒤에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민생을 위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 만나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뭐 일견 제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제 이념 철학이 강조됐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념 철학만으로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어느 정도는 민생 경제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 시점만 사실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급격하게 지금 기조를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당황하고 급조되게 변화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영수회담을 하지 않은 그 기조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대선 때 대선 승리의 그런 어떤 정의 이거하고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던 그 프레임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사법 리스크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하면서 대통령께서 선택을 받은 건데 그게 쭉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민생 영수회담을 받아버리면 그 대선 때 있었던 그 정의의 최소한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뭐 레임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레임덕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그 레임덕이 대통령께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념과 철학을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은 적어도 그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에는 100% 지지를 받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기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부정하면 그 코어 지지층의 지지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토끼하고 집토끼하고 전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샌드위치적인 상황에서 이 영수회담을 저는 그 단순히 받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반경을 크게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차피 바뀔 기조였다면 지금 이제 바뀌면서 A, B, C, D를 더 정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생각하는 많은 이제 정책적인 대안들 물론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줄 건데 그러면 뭔가 나오는 건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오히려 그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거를 정책을 의반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물론 그런 부분 당장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입법을 하고 거대 여당의 도움을 받고 거대 야당의 도움을 받고 물론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더 선의 반경을 크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께서의 그런 지지 기반 문제나 아니면 후속하는 총선에 승리하는 문제하고 과연 일치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멀리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